네, 미국의 8월 소비자 물가지수 쇼크에 따른 각국의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밤 파월 연준 의장의 잭슨홀 미팅 발언 때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면서 연준이 궁지에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증시는 비교적 선방하고 있기는 하지만 원달러 환율은 1,390원을 넘어서면서 급등을 하고 있죠. 왜 이런 현상들이 반복되고 있는지 오늘은 이 사안에 대해서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금융시장에 충격을 줬던 파월 연준 의장의 잭슨홀 이 발언을 놓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어제 8월 미국의 CPI 쇼크, 미국의 증시는 무너질 정도로 많이 떨어졌습니다만 그렇죠. 시장에 객관적 평가가 있으면서 너무 과민한 반응을 할 필요는 없다. 그런 조정 기능이 이렇게 앞으로 얘기 안 된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미국의 CPI가 발표된 이후 하루가 지난 시점에서 미국 증시가 열렸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많이 얘기했던 것은 8월 인플레 지표가 변한 게 있느냐 이 얘기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변한 게 있느냐 하는 측면을 같이 한번 수치를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는 미국의 CPI 상승률 2개월 연속 이렇게 떨어졌죠. 수치는 저렇게 됩니다. 9.1에 8.5, 8.3%. 물론 전월비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상승세로 변한 측면이 있긴 하지만, 그리고 또 하나의 관심은 월가 예상치 대비 실적치가 높은 월스트리트 저주폭이 과연 증시에 그렇게 폭락을 가져올 정도로 높았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이렇게 저주폭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0.2%에서 포인트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오늘 PPI 상승률이 나왔죠. 미국 이제 PPI 상승률이 CPI보다 늦게 발표하는 것이 또 하나의 특징인데요. 다른 국가들은 PPI와 CPI가 같이 발표되거나 PPI가 CPI보다 먼저 발표되는 이런 관행입니다는 미국은 PPI 상승률이 오늘 발표됐죠. 모습에서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빨리 떨어졌습니다. 6월 달에 11.3%, 7월 달에 9.8%, 그 다음에 8월 달에 8.7%. 여기에 이틀 전에 발표했던 1년 인플레 기대치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오늘 변한 게 있느냐 하는 이 얘기가 상당 부분 시청자분한테서 시사점을 많이 던져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너무 증시가 CPI에 대해서 과민 반응한 게 아니냐. 그러면 과민 반응이 왜 그랬을까? 종전의 기대가 상당히 커서 이 방송에서는 미니랠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미니랠리에 따라서 8월 인플레 지표에 과민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예상보다 웃돌다 보니까 어제와 같은 그런 현상이 발생했다. 나스닥이 5% 이상 폭락하는 이런 모습이 발생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오늘 증시 불안했죠. 근데 국채금리에 이렇게 인플레 관련되니까 국채금리에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천스탑 장세인데요. 오늘 3대 지수가 장 마감에 결과적으로 9월 회의에 페드 회의에서 생산자 물가를 볼 때에는 100bp보다는 75bp 쪽으로 이렇게 가닥이 잡히면서 3대 지수가 반등에 성공했다 이렇게 볼 때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 자막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는 인플레 관련해서 이렇게 우려가 불거지면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는 것이 인플레 해칭 자수로 국제 금값이거든요. 정영국 PD께서 오늘 국제 금값을 이렇게 준비할지 모르겠습니다는 오늘 인플레가 이렇게 우려가 됐다면 인플레 해칭 자산으로서 가장 이렇게 주목받는 국제금값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네. 근데 오늘 국제금값은 1,700달러를 붕괴될 위험에 떨어졌다. 이런 것이 이제 시장이 제대로 된 교육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8월 CPI 쇼크에 따른 각국 증시의 반응을 두고 파월 연준 의장의 잭슨홀 미팅 발언 때와 같은 현상이 발생했다. 이런 평가는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통상적으로 시청자분이 아시겠습니다는 미국 증시가 감기에 걸리면 신흥국, 한국도 독감에 걸린다. 예. 이런 표현은 저는 그때 이전에 방송에서 그런 이렇게 표현을 자주 인용하셨죠. 네. 근데 이제 지난달에 잭슨홀의 파월의 매파 발언, 그다음 이번에 CPI 이렇게 상승률 높게 나온 이후에 미국 증시와 그다음에 다른 국가의 증시를 보면 거꾸로 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미국 증시는 사실 독감에 걸린 데 반해서 다른 국가들은 감기에 걸리는 이런 쪽으로 이렇게 증시 모습이 되고 있다. 그걸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종전에는 사실은 미국에서 인플레라든가 또 파월 의장의 페드 의장의 매파 발언이 있으면
미국의 주가가 사실 인플레라든가 매파 반의 진원지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낮게 하락했거든요. 네. 이게 이제 페드 입장에서는 통화 정책을 가져가는데 부담이 적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캐리 자금들이 미국 증시를 대면서 결과적으로 매파 발언, 그다음에 인플레 진원 기반 외국의 자본들이 미국 증시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주가 하락률이 적었거든요. 반면에 신흥국들은 리플 이펙트라든가 그다음에 버터플라이 이펙트가 나타나면서 위기 상황에 몰렸던 겁니다. 근데 이것이 미국의 그 증시가 감기에 걸리면 다른 국가들은 독감이 걸렸다 하는 시청자분의 이렇게 익숙했던 용어다. 근데 지난번에 그 파월 의장의 잭슨홀 미팅 이후 그다음에 이번에도 8월 CPI 발언 이후에는 정반대 현상이 발생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미국의 인플레 쇼크의 진원지가 미국이죠. 근데 그렇죠. 미국 증시는 어제 그 나스닥 같은 경우는 5% 넘게, 그다음 다우지수 4% 가깝게 폭락했거든요. 하루에 5%면 폭락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이후에 신흥국 주가를 한번 쭉 이렇게 평균해 봤더니 1% 내외에 그치고 있습니다. 여기 신흥국은 치약국도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1% 내외이다. 그러다 보니까 매파 발언이라든가 인플레 진원지인 미국 증시가 오히려 독감이 걸리고 있다. 그러면 페드 입장에서는 어떻게냐? 파월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민에 빠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 사실 어제 방송을 통해서도 한국 증시에서 너무 과민하게 그 반응할 필요가 없다 하는 쪽으로 이렇게 결론을 맺어드렸는데요. 그런 현상이 지난달에 그 매파 잭슨홀 미팅의 발언, 그다음에 이번에 CPI가 이렇게 인플레 쇼크 이후에 반복되기 때문에 지난 그 잭슨홀 미팅 당시에 이와 같은 미국 증시가 독감 걸리고 다른 국가의 증시는 감기에 걸리는 이런 현상이 한 번 있었을 때는 일시적 현상이지 않느냐 하는데 이번에 그 인플레 쇼크 이후에 또다시 나타나니까 미국 입장에서 이게 추세적으로 된다면 결과적으로 미국 경제 내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오늘도 이제 시청자 여러분이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한편에서는 지금 인플레 쇼크에 이어서 미국의 월가 그런데 지금 다른 때에서는 미국의 내부에서는 디플레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네. 디플레 얘기가. 시청자 여러분 깜짝 놀랐을 겁니다. 미국의 내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과정에서 지금은 미국의 그 페드의 여러 가지 매파 발언이든 그다음에 금리 인상에 대한 이렇게 우려 발언이든 각국의 모습은 차별에 대한 양상, 미국으로부터 벗어나는 양상, 페드에 대해서 따라가지 않는 양상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어제 미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선방했다고 볼 수 있는 글로벌 증시 흐름을 보면서 아마 9월 FOMC를 앞두고 있는 파월 연준 의장도 고민이 깊어질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지금까지 이렇게 모습 보면 인플레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뭐 세계 공통적인 현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대응은 종전과 달리 페드가 금리를 상승하면 다른 국가들은 전부 자 감기 걸리는데 독감 걸리니까 거의 쫓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서로 다르다는 것을 한국경제TV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미국은 뒤늦게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는 데 반해서 또 미국에 따라가는 국가들이 있죠. 그러나 중국을 비롯한 러시아라든가 이런 국가들은 오히려 국민들의 손에 드는 소득이 중요하다. 적당히 인플레는 괜찮다. 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에 관련해서도 제가 학교의 학위 문제 관련해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내가 박사학위를 갖지 않을 때는 그 박사학위가 우러러 보이지만 박사학위를 갖고 있으면 사실은 그렇게 별게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도 이제 이전에 그 홍영커랑 같이 말씀드렸었는데요. 네. 그와 마찬가지로 내 소득에 손이 든 상태에서 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물건을 안 쓰면 사실은 마음의 위안이 높습니다. 근데 내가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상품을 못 사면 굉장히 아주 서운한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각국의 대응이 다르다. 특히 중국의 인민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오히려 경기 부양 차원에서 인플레를 당면하고 있지만 금리를 내리고 있다. 그러면 다른 국가들은 어떠냐? 사실은 신흥국 중에서 페드를 쫓아가지 않은 국가일수록 지금 금융시장이 안정되고 있다. 이 측면도 사실 페드의 고민이 깊어지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보겠습니다. 그래서 페드의 고민이 9월 20일 날 미국 현지 시간으로 9월 20일 날 이렇게 이틀간 있는 페드 회의에서 고민이 세 가지 고민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인플레를 과연 금리 인상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이냐. 지금 시점에서는 2%가 과거에 설정했던 거거든요. 2%가. 이걸 좀 현실적인 여건을 반영해서 좀 4%도 올려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금리 인상폭을 적게 가져가도 물가를 잡을 수 있다는 얘기죠, 목표치에. 그래서 인플레 타겟팅의 상향 조정 문제,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거로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왜 파월과 연준의 실수를 국민들이 금리를 인상시켜서 왜 이렇게 국민에게 정감시키느냐. 그런 측면에서는 오늘 일론 머스크가 뭐 여러 가지 개변을 하고 있습니다는 사실 일론 머스크가 디프레 오리어, 스틸거처럼 석학 같은 이런 교수님도 금리 인상이 물가를 오히려 더 올린다 네. 하는 측면에 계속해서 반응들이 나오고 있죠. 그런 각도에서 이렇게 보면 또 미국의 국민들 사이에서는 지금 주택 가격이 떨어진 상태에서 저렇게 금리를 올리면 모기지 금리가 6% 가니까 어떠냐. 지금 미국에서는 아직 공식화되지 않고 있습니다는 저랑 개인적으로 통하는 사람이 있다는 해서는 자,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미국의 그 민주주의의 상징이었던 미 의회가 점령하는 데 있어서 왜 파월 의장 당신 페드 당신이 인플레 진단을 잘못해서 지금 뒤늦게 금리를 많이 올려가는데 국민들은 고통이 심하지 않느냐. 지난 저금리 국면에서 그 익숙한 차지에서 좀 대응을 수 있게끔 올라가는데 뒤늦게 확 올리면 인플레를 잡겠다. 물론 국민들이 있지만 내가 당장에 있어서 보면 왜 전가하느냐 하는 측면에서 지금 조심스럽게 페드를 점령해 가자. 페드를 침공해 가자. 이런 쪽에 나오는 것이 오늘 일론 머스크의 그 이렇게 디플의 발언, 그리고 바로 9월에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금리를 내려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이런 발언과 함께 미국의 현재 분위기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각국의 대표지수 하락률을 기준으로 본다면 한국 증시가 비교적 좀 잘 버틴 국가로 분류가 되는데요. 동학개미들이 잘 대응을 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어제도 이제 지금 그 동학개미의 어제 그 미국의 주가가 5% 폭락하는 과정에서 전날에 동학개미 분들이 한 1조 1천 다 선물에서 매수가 들어왔었죠. 다 이렇게 사실 그 매도한 국면 미리 판 거에 대해서는 한국의 동학개미들이 학습 효과와 함께 가장 빛났다 하는데 빛났다가 일부 팔지 않으신 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제목을 고쳐서 아마 드렸는데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받았습니다. 아마 올바른 우리 작가님의 지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성급한 이렇게 얘기에 대해서 작가님이 잘 지적했는데요. 어찌됐든 한국의 이렇게 증시 보면 이번에 선방한 국가로 나온다 이런 측면에서는 잭슨홀 미팅의 첫날에 한국의 코스피 지수가 마이너스 2.1%인데 이번에는 뭐냐 마이너스 1.5%로 그때에 비해서도 주가 하락폭이 적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다우존스 지수가 4% 가깝게 떨어지고 나스닥 지수가 5% 넘게 떨어졌는데 시청자 여러분 1.5%, 1.7% 정도로 해서 굉장히 선방한 국가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선방했느냐 하면 이렇게 어려울 때는 기관 투자가들이 선방해야 되는데 오히려 기관 투자가들이 가장 부안해동했습니다. 우리 동학개미분들이 가장 빛났다 이렇게 됐습니다. 앞서 말씀한 것 같이 자 동학개미분들이 전날에는 1조 1천억 미리 팔고 어제는 저렇게 샀거든요. 한 4천억 샀거든요. 오늘 미국의 3대 지수가 이렇게 올라간 점을 감안해 볼 때 반드시 한국 증시가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는 오늘 한국 증시는 어제 매수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주가가 상승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기대가 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근데 반면에 기관 투자가들은 전날에 오히려 외국인들이 사고 기관 투자가들이 산 데 반해서 폭락하니까 거기에 맞은 데 이어서 어제는 또 되게 많이 팔았거든요. 네. 외국인들 팔고 특히 기관 투자가들이 많이 팔았습니다. 증권사를 비롯한 기관 투자가들이 많이 팔았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지금 시장 참여들을 크게 놓고 볼 때 동학개미 개인 투자가들, 그 다음에 외국인들, 그리고 기관 투자가들 여기는 증권사를 비롯해서 기관들 가는데요. 지금까지 인플레 지표의 전날과 이후에 이 3자 시장 참여자의 지표를 볼 때는 동학개미들이 가장 빛났다. 그래서 만약에 이와 같은 현상이 지속될 때는 증권사들의 고객에 해당되는 주식 투자자들의 노마드 현상이 심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이제는 증권사들도 과거에는 뭐 증권사가 비용 부서기 때문에 이걸 리서치 능력이 많이 떨어지는 이런 거기에 아주 그 비용 부서기 때문에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은 입장의 경영 방침들이 나왔는데요. 이제는 증권사의 리서치 능력을 대폭적으로 강하지 않을 때는 일반 개인 투자보다 리서치 능력이 떨어진다. 그러면 고객들은 다 이탈된다 하는 그런 심각성을 반영했던 것도 미국의 8월 CPI와 관련된 국내 증시에서 왜 개인 투자가들이 선방했는가 네. 하는 것을 증권사들이 곰곰이
곰곰이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이번을 계기해서 또 증시 폭락론자들이 또 나왔죠. 그래서 일부 증권사 같은 경우는 뭐 코스피가 1,500 정도를 감안하는 이런 쪽의 얘기들도 있다 그래요. 이런 시각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한국 증시라든가 한국 경제 발전을 위해선 도움되지 않는 전형적인 잘못된 정부의 인포데믹 현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잭슨홀 미팅 발언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한국 증시가 잘 버틴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은행의 이창용 총재가 잘했기 때문이다. 이런 평가도 있던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사실은 한국 증시가 왜 이렇게 잘 버텼느냐, 네. 잭슨홀 이렇게 미팅과 이번 것처럼 잘 버텼는가 하는 측면에서는 역시 지금은 인플레와 관련된 중앙은행의 제1선 목표에 해당되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중앙은행의 총재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정영국 PD께서 뒤쪽에 파월 의장과 이창용 지금은 신임 총재가 아니겠죠? 근데 이제 총재 간에 이렇게 보면 파월 의장의 고민이 더 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의 상황을 생각해서 이창용과 하는 총재께서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는 비교적 그래도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파월 의장이 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것 같죠?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파월의 신뢰도는 더 떨어진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 앞서 말씀드린 같이 잭슨홀 미팅 이후 이번에 8월 CPI 이후에 각국들이 반응이 미국이 독감 걸리고 그 다음에 다른 국가들은 증시는 감기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파월 의장이 과거에는 페드 의장이 세계 경제 대통령이었다 그랬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미국 증시가 감기에 걸리면 세계 경제 대통령이기 때문에 영향이 크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은 독감에 걸린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미국 증시가 감기에 걸리고 미국의 증시가 독감에 걸리고 다른 국가의 증시는 감기에 걸린 것은 이렇게 페드 의장이 세계 경제 대통령의 역할을 못한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창용 하는 총재께서도 잭슨홀 미팅 이후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자, 한국이 뭐냐, 페드에 일방적으로 쫓아가지는 않겠다 하는 입장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그때 당시에 원달러 환율이 급등한다 하더라도 외환위기 가능성이 거의 희박하다 하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사실 이번에 미국의 증시에 대해서 이렇게 독감에 걸린 데 비해서 한국 증시에 비교적 선방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은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펀더멘탈 측면에서는 아직도 건전하다 하는 이런 것을 반증해낸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첫날 증시 비교적 우리 시장 잘 버텼습니다만 원화 가치가 계속 떨어져서 문제입니다. 환율 지금 1,390원을 넘어섰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평가해 주시죠. 네, 주가는 어제 1.5% 정도 코스피에서 선방했습니다는 원달러 환율이 17원 정도 이렇게 급등해서 잭슨홀 미팅 당시와 비교적 비슷한 현상이 또 반복됐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 1단계, 2단계 얘기는 잘 아실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사실 첫날 잭슨홀 미팅 첫날과 그다음에 이번에 인플레 쇼크 이후에 미국의 외환시장 이렇게 보면 첫날에도 그때 당시에 엔화라든가 취약신흥국의 통화에 비해서 우리 원화 가치가 더 떨어졌고요. 이번에도 17원 정도 이렇게 상승해서 첫날에 미국의 인플레 쇼크에 대해서 각국의 반응을 보면 원화 가치가 8월에 잭슨홀 미팅보다는 원화 약세폭이 좀 줄어들긴 했지만 가장 많이 떨어졌다. 많이 떨어졌다. 이 대목에 대해서는 아마 외환당국 입장에서 한번 심각하게 근본적 문제를 좀 검토하실 필요한 시점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잭슨홀 미팅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원달러 환율이 불안한 이유는 물론 외부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우리 내부에서도 좀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사실 이 문제가 이렇게 반복되는 것은 네. 똑같은 미국의 잭슨홀 미팅 발언, 그다음에 8월 CPI의 인플레 쇼크 이후에 똑같은 사항에 대해서 왜 원화 가치가 이렇게 많이 떨어질까? 증시는 선방하는데 그러면 일단 증시적인 측면에서는 이번에는 기관 투자가 아니라 우리 시청자분을 포함한 동학개미의 선방이 가장 중요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정책당국이 반드시 알아야 된다. 우리 정책당국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다 하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는 것이 미국의 인플레 쇼크, 미국의 금리 인상 이건 세계 국가의 공통 현상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원화 가치가 떠질까 하는 측면은 일전에도 말씀드린 우리 내부 요인을 한번 근본적으로 점검해야 될 때다. 단순히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미국의 인플레 문제 때문에 그렇다 하는 지금의 사실 부총리를 포함한 외환 당국의 모습은 상당히 잘못됐다는 것을 네.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는 무역 수지 적자 문제가 사실 이렇게 굉장히 누적적으로 되죠. 9월 달까지 올 들어서 270억 달러 이렇게 돼서 올해 경우에 따라서는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 하는 이 점이 우리 내부적 문제고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복돼서 제가 간단히 대책적인 측면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 간단히 줄이면 불법 자금 거래 이거 왜 저렇게 정리하지 못합니까? 또 국내 이렇게 금융사들의 해외 투자 현황 한번 종합적으로 점검해주고요. 그다음에 유력 인사들의 해외에 그렇게 이렇게 감춰져 있는 자산 같은 거, 자산 도피 사항을 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난히 냄새나는 거래가 많죠. 코인 자금이라든가 이런 층에. 그것도 시중은행을 통해서 거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거 왜 못 잡습니까? 이게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면 일반 투자자들도 달러 투기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저렇게 국내에 금융산업의 중심이 되고 있는 시중은행을 통해서 저렇게 쑥쑥 빠지는데 아무리 국가 애국심이 있다 하더라도 일반 투자자 국민 입장에서는 달러가 달러 투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이 결부가 돼서 내부인이 결부돼서 잭슨 미팅에도 그때 당시에 취약 신흥국의 통화보다 더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했고요. 예. 이번 같은 경우에도 사실 똑같은 비교적 경쟁국에 있는 국가의 통화에 비해서도 더 많이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 문제는 외환 당국에서 다시 한번 반복됐기 때문에 이 내부 문제를 꼭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월 의장의 강한 매파 발언 그리고 8월 CPI 쇼크 이후에도 우리 증시가 그나마 좀 잘 버텨준 데는 분명 우리 국민들의 덕도 많았을 텐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또 보완되면 좋겠습니까? 이번에 이제 정책 당국에서는 사실 우리 동학개미 부분들이 보여줬던 이런 학습 효과, 그다음에 경제 지식, 그리고 과거에 이렇게 여러 가지 그렇게 정부의 투명성, 그리고 한국경제TV의 글로벌 마켓이라든가 해서 신속하게 정책 당국보다 더 전해지는 이런 모습의 대처, 이런 것이 돋보였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런 것을 반영해서 일부 1,400원이 넘어서 일부 한 대학 교수가, 이게 모 대학 교수가 1,600원 이렇게 간다, 서슴없이 얘기하는 이런 대목에 대해서 외환위기를 겨냥해서 달러를 투자하는 이런 사람들은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아주 극히 일부인데요. 이런 사람들도 동학개미의 자세가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정책 당국 입장에서도 자막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는 자, 무역 수지는 적자인데 상품 경상 수지는 흑자다. 이런 태도는 시청자분이 과거의 내부 문제를 지적할 때 부총리께서 지적하신 사항이거든요. 이제 경상 수지가 적자가 돌아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무역 수지 관리가 가장 중요했다는 지적 문제, 이런 문제는 이제는 이걸 반영해 정책 당국이 이런 문제의 심각성을 반영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불법 자금 반드시 빨리 신속하게 좀 점검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이렇게 정책이 이렇게 편향돼서 국내 대기업들이 이렇게 미국에 투자하고 있는데요. 이 수요를 좀 시기별로 조율할 필요가 있다,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에 나가는 것, 그거 이렇게 지향할 사항이, 이렇게 비판할 사항은 아닌데 너무 한순간에 정권이 교체하는 상태에서 한순간에 대규모 국내 기업들이 대규모 미국에 달러 투자 계획을 하다 보니까 달러 수요가 집중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편승해서 원달러니 올라가지 않게 되냐 해서 투기 세력들이 가세되는 이런 측면이 있거든요. 이걸 좀 시기로 조정해 달라. 정책 당국이 이렇게 안 하면 사실 대기업들 내부적으로도 이런 문제는 달러 수요를 시기별로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 통화 싸움 이렇게 기사에서 한미 통화 하느냐 마느냐, 그건 페드가 지는 갖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를 우리 입장에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문제, 지금 기업들이 달러 수요 많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는 그걸 국내 통화 스와프는 문제, 이런 것도 좀 검토해 달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는 이제 시기적으로 보면 새 정부가 출범 이후에 3대 평가사들의 정례 평가가 조만간 닥칩니다. 분위기는 그렇게 썩
좋지만은 않습니다. 이 문제를 내일 정도에 한번 집중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한 이틀 전서부터 점검해 드리려고 했는데요. 지금 미국의 문가가 지금 워낙 긴박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내일 정도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선제 대책 마련차에서 이걸 꼭 좀 점검해 드리겠습니다. 네, 미국의 8월 CPI 쇼크 이후에 각국의 반응들을 살펴봤는데요. 한국이 그래도 그나마 좀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왔고 이 와중에 환율은 급등을 하면서 변동성을 확대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지 그 자세한 이유와 함께 앞으로의 대책까지 논의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